네, 금요일장까지 분위기 반전을 꾀하지 못하고 결국에 코스피가 특히 오늘 크게 아래쪽으로 밀려났습니다. 다음 주 금통위의 금리 결정이 있는데요. 좀 신중함을 되찾은 시장에서 다음 주 어떤 또 움직임을 보이게 될지 오늘 토론 시작해 보겠습니다. 허 의원님. 네, 자 오늘은 SK증권 영업부 PIB센터 김우정 연구원 나오셨고요. 토마투자자문의 정종현 운영력 함께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오늘 키워드 지금 뭐 시장에서 관심 가졌던 쪽들이 오늘 새롭게 나왔던 것들도 일부 좀 있을 것 같은데요. 먼저 어떤 키워드가 올라와 있는지 바로 확인하겠습니다. 네, 먼저 오늘장의 금요일장의 첫 번째 키워드입니다. 연일 탑10 키워드 10가지 키워드 가운데서 첫 번째는 지정학적 리스크에 관한 내용들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자, 오바마 대통령이 이라크 공습을 승인하게 되면서 세계 금융시장의 안전자산 선호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이에 따라서 오늘 기관은 물론이고 외국인도 매도에 나서면서 코스피가 2030선까지 밀려났습니다. 두 번째 키워드입니다. 환율이 장중에 1,040원 선 돌파 시도를 했습니다. 자, 원달러 환율 이렇게 안전자산 선호 현상 나타나면서 약세를 보이는 모습인데요. 자, 지금 4개월 만에 처음으로 1,040원 선 돌파 시도 나왔습니다. 다음 주 금리 인하 가능성이 있는데 1,040원 선 돌파 안착까지 나타날까요? 세 번째 키워드입니다. 방산, 셰일가스, 석유. 오늘 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이라크 공습 허용 소식에 따라서 우리 시장에서 종목군들이 아주 강하게 장중에 움직였습니다. 이 세 가지인데요. 자, 정쟁에 대한 우려감, 그리고 유가 상승에 대한 어떤 우려감들 반영이 되는 것 같습니다. 흥구석유가 장중에 상한가를 보이다가 8%의 급등 마감했고요. 또 셰일가스와 관련해서 SH에너지화학이 장중 오르다가 상승폭 다 반납했습니다. 스페코와 빅텍은 3에서 4% 올랐습니다. 토론 시작해 주시죠. 네, 자 제작진이 선정해 주신 키워드가 이제 오바마 이라크 공습 승인 요거인데요. 요거 보겠습니다. 지금 뭐 내용 나오는 거 다들 보셨겠습니다만 그 바로 공습한다는 게 아니라 어디 아르빌인가요? 거기로 들어오면 공습한다는 거잖아요. 아르빌이 좀 중요한 지역인가요? 거기가 뭐 전략적인 요충지 뭐 이런 데인가요? 뭐 그래서 그랬을까요? 아, 두 분 다 안 보셨구나. 제가 그럼 제가 여쭤보고 제가 바로 답을 할게요. 아르빌이라는 데를 조사해 봤는데요. 이라크 북쪽이래요. 티그리스 강에서 얻는 수자원도 많고 농산물도 많고 이라크의 최대 밀 생산 지역이라고 그러고요. 바그다드하고는 철도로 연결이 돼 있대요. 그래서 뭐 중요한 지역이 수도가 바그다드이기 때문에 아마 좀 거기를 장악하면 뭐 뭔가 액션이 나올까 하는 뭐 이런 부분도 있나 본데 이거 보니까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이게 유가랑 관련 없을 것 같은데 왜 이게 아까 흥구석유인가요? 그 종목이 뭐 올라가고 이노베이션이 움직일까 생각했었는데 이런 부분들 좀 오늘 어떻게 보셨어요? 먼저 연구원님부터. 저는 일단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 이라크 공습에 대한 내용은 결국은 큰 내용이라기보다는 결국 뭐 차익 실현에 대한 빌미가 아닐까 싶어요. 외국인들에 대한 매도세들도 며칠 전부터 좀 나오고 있는 모습이고 그러한 것들이 단지 이라크 공습 이것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큰 폭으로 빠졌다라고 말하기는 좀 어려운 것 같고요. 이것도 마찬가지고 러시아 얘기도 마찬가지인 것 같고요. 물론 이게 앞으로도 어떻게 진행이 될지에 관한 거는 큰 어떻게 예측할 수는 없는 부분이지만 그래도 결국 이것 때문에 시장이 이렇게 밀렸다라고 말하기보다는 결국은 그동안에 올라왔던 흐름들에 대한 차익 실현의 빌미가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같은 국제 정세를 조금 담당하고 있는 사람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이번에 이제 이라크에 대해서 이제 오바마가 공습을 승인하고 앞으로 사실 그렇다면 전면전이 벌어질 건 아니지만 그 이유 자체가 결국에는 우크라이나 쪽에 대한 압박의 수위를 높이기 위해서 이쪽에 승인을 한 것이다라고 하는 얘기가 더 많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정치적인 그 이유로 인해서 나타나는 현상들이 증시의 어떤 방향성을 바꾸거나 했던 적이 별로 없기 때문에 단발적인 내용으로 치부해버리는 거는 치부로 하는 단어가 적정한지 모르겠습니다만 단발적인 내용으로 보는 거는 맞다고 보는데 문제는 말씀하신 것처럼 이미 외국인은 우리나라 이머징 마켓 중심으로 해서 최근에 매도세가 상당히 좀 강했고 거기에 대해서 지정학적 리스크까지 같이 연합을 해가지고 주가가 떨어졌다 이러면은 뭔가 시장의 내부적으로는 저는 변화는 분명히 있을 거라고 좀 보거든요. 그러니까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미국 같은 경우는 최근에 실적 발표 시즌에도 불구하고 유럽과 미국 모두 최근에 주가 움직임이 굉장히 안 좋죠.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불과 몇 주 전까지만 해도 하반기에 어떤 경기 부양, 다가와 있는 금통위에서의 금리 인하,
그다음에 정부 정책상의 배당 기대감 이런 것들로 해서 주가가 막 뭐 설마 불과 한 일주일 전까지만 해도 2,200 언제 보나 이런 얘기 나왔습니다만 저는 시장의 분위기는 이전과는 좀 바뀌었다고 봐요. 물론 이제 이 이유 때문은 아니겠지만 결국에는 흐름상으로 봤을 때 이 정도까지 최근 한 일주일간 조정을 받았다라면은 단지 이것이 지정학적 리스크뿐만 아니라 뭔가 시장에 어떤 변화가 좀 일어나지 않았나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네. 근데 이제 지금 보시면 뭐 일본은 이제 아시아 EX 재팬이니까요. 그 일본은 이제 선진으로 워낙에 쳐주니까 일본은 굉장히 민감하게 오늘 반응을 했어요. 한 3% 급락 마감했고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그 영향이 좀 없다고 보는 쪽도 있는 것 같은데 아시아에서는 그래도 우리가 좀 많이 빠졌거든요. 대만이랑 홍콩 이런 데는 별로 뭐 안 빠졌어요. 움직임도 없었고 중국은 그냥 자기네들끼리 자기네가 지금 뭐 중심이라고 생각하는 애들이니까 걔네는 그냥 지네들끼리 지표 발표하고 올랐던 상황인데 어쨌든 오늘 외국인이 선물도 한 5천 계약 정도 매도했고 한 2천억 넘게 지금 팔았잖아요. 이런 부분들이 좀 이어질 수 있을까요? 연장될까요? 수급적으로는 어떻게 보세요? 일단은 지금 외국인들이 매도가 나오는 것 자체에 대한 부분을 좀 생각해 보면 그 미국에서의 금리 인상에 대한 얘기도 좀 있는 것 같아요. 결국은 우리나라는 뭐 다음 주에 금리 인하에 대한 얘기가 나온다. 뭐 이런 거 기대감 때문에 지금 이게 선 반영되어 있는 건지 아니면 이게 트리거가 돼서 더 올라갈지에 대한 의견이 좀 많은 것 같거든요. 근데 그거에 대비해서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지금 어쨌든 그런 분위기는 시장에 잡혀있던 상황이었고 그렇기 때문에 지수 자체가 좀 강하게 올라왔던 측면이 있는데 그거에 대한 차익 실현에 대한 모습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미국 자체가 좀 불안하다라는 얘기가 나오는 것 같아요. 물론 뭐 워낙 많이 올랐기 때문에 미국 자체가 그런 거에 대한 부분도 있겠지만 결국 제일 두려워하는 것이 미국 시장에서의 금리 인상에 대한 얘기가 아닌가 싶거든요. 그렇다 그러면 그렇게 나타날 경우에는 뭐 우리 시장에 대해 더 올라갈 수 있다라는 걸 떠나서 결국은 다시 안전자산 혹은 뭐 본토 쪽으로 넘어오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의 매도의 측면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일단 뭐 우리나라를 포함한 인문식 마켓, 특히 우리나라는 이제 상대적으로 덜 빠졌잖아요. 최근에 유럽 증시 떨어진 거 보면 사실 진짜 겁난다 싶을 정도로 가파르게 떨어지고 있는데 그만큼 일단 우리나라를 비롯한 증시가 이제 하반기에 들어서서는 분명 선진국과는 좀 다른 대접을 받고 있는 좋은 대접을 받고 있는 거는 맞긴 한데 여기서 가장 좋은 시나리오라면 결국엔 급격하게 하락을 받았던 유럽이라든가 뭐 미국 같은 경우가 일정 부분 반등해주면 우리나라는 그보다 더 많이 올라가는 그림으로 봐야 될 만한 그런 상황이라 보여지는데 일단 증시라는 게 모든 좋은 재료를 다 선반영하려고 하는 그런 성격을 많이 갖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당장 뭐 저는 개인적으로 다음 주에 25bp 우리나라가 금리 인하하면은 과연 증시가 좋을까? 만약에 이번 주 조정 안 받았으면 다음 주에 저는 더 큰 조정이 온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현실화된다면 50bp 인하하면 또 얘기가 좀 달라지겠습니다만 25bp 인하하면은 사실 별 영향은 없을 거라고 보고 뭐 그 밖에 이제 뭐 정책상에 있어서의 여러 가지 뭐 배당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많이 이제 주가에 많이 선반영되어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어떤 뭐 시장을 계속적으로 뭐 우리나라가 분명 차별화돼서 선진국보다 좋은 거는 맞겠지만 거기에 따라서 어떤 뭐 독야청청해서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자리는 아닌 것 같고 또한 주도했던 외국인들이 일정 부분 매도세로 반전한다 이것은 뭔가 뭐 저는 어떤 의미하는 바는 충분히 있다고 좀 보여지기 때문에 조정에 대한 어떤 성격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뭐 확자가 좀 있지 않나 보여집니다. 네. 그리고 이제 개별적인 종목 얘기 좀 해볼게요. 오늘 이제 스페코랑 뭐 빅텍이 그 얘기 뜨고 나서 네, 아주 많이 올랐고요. 그리고 이제 흥구석유도 상한가, 사실 이 종목은 너무 작아가지고 저도 돈이 있으면 상한가를 만들겠습니다. 근데 어쨌든 이렇게 재료 나오고 나서 바로 그냥 상한가 치던 종목들이 있었었는데 이런 종목들은 우리가 좀 매매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저는 네, 예. 뭐 이 종목들 관련해가지고 잘 안 보시니까 평상시에 그렇게 크게 네. 이런 이슈 가지고는 단기적 하루짜리가 뭐 이런 게 아닐까 싶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네, 이거 네. 잘못 매매하시면 오히려 고점 잡아서 좀 됐어요. 뭐 200억대로 이렇게 좀 많이 됐더라고요. 일단 뭐 거래량이 네. 터진 거는 아무래도 이 사안이 단기적으로 하루 이틀짜리가 되지 않을 거라고 하는 어떤 기대감이 분명히 있다 보여지고 또 말씀하셨다시피 이라크 쪽에 관련되어 있는 내용이 불거지긴 했지만 궁극적으로는 결국엔 제가 볼 때는 우크라이나예요. 우크라이나에 대한 부분이 더 많은 힘을 더 발휘하고 있기 때문에 그거에 지금 카스피에 또 앞 두고서 위아래잖아요, 지금. 되게 가까워요, 지리적으로. 아주 멀진 않기 때문에. 그렇게 본다라면 결국에는 뭐 그 현안 자체가 쉽게 끝나진 않을 것이라고 하는 어떤 시장의 기대감이 있는 거라고 보여지고 다만, 말씀하신 것처럼 이 이슈를 가지고서 매매를 한다라고 한 자체가 결국엔 하루 종일 컴퓨터 앞에서 이거 쳐다보고 있어야 되는 아주 단기 매매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뭐 일단 거래량이 한번 증가한 만큼 뭐
시장에서 좀 하루 이틀 정도는 이슈는 저는 될 거라고 보여지긴 하는데 정말 트레이딩 잘 하시는 분들만 접근하는 게 맞지 않나 보여집니다. 가장 어려운 게 실체가 없는 거잖아요. 사실은 정확히 말하면 이 종목들이 왜 올라가는지, 뭐 돈을 버는 건지, 회사가 뭐 하는 건지 뭔지 모르고 그냥 단순히 야 이게 터졌으니까 이것 때문에 간다 이거니까 이거는 매매 자체가 굉장히 좀 어려운, 그냥 정말 투기적인 매매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 키워드 요 정도 하고요. 다음 키워드는 바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다음은 네 번째 키워드입니다. 중국에서 나옵니다. 중국의 7월 무역수지 흑자 규모가 473억 달러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아시아 증시 하락하는 가운데서도 중국 증시는 소폭의 상승을 유지했습니다. 다섯 번째 키워드, 아이폰 6 출시가 이제 한 달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그 효과에 대해서 수혜주에 대한 분석이 오늘 우리투자증권에서 나왔는데요. 여러 수혜주들이 언급됐습니다. 솔루에타, 아바텍, 아모텍, 이라이콤. 이들 종목은 하락하거나 소폭 오르는데 그쳤고요. LG 이노텍이 3% 이상 상승하면서 유가증권 시장에 LG그룹 IT주 부각받았습니다. 여섯 번째 키워드입니다. 자, 코스닥에서 IT 부품주의 부진은 여전히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도 신저가 종목들을 쭉 살펴보면은요, IT 부품과 관련돼 있는 종목들이 많이 보이고 있는 모습인데요. IT 부품주, 과연 부진에서 언제쯤 좀 벗어날 수 있을까요? 네, 다음 키워드 보시죠. 컴투스 목표 주가 줄 상향입니다. 자, 지금 게임주 가운데서 정말 라이징 스타, 컴투스입니다. 그야말로 독야청청하면서 증권사에서는 실적과 성장성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와 함께 목표 주가를 계속 상향하고 있습니다. 특히 업계에서 가장 높은 목표 주가를 내놓은 곳은 토러스 투자증권 19만 3천 원입니다. 토론 시작해 주시죠. 네. 자, 두 번째 키워드군에서는 김우정 연구원님께 드리겠습니다. 어떤 거 보시겠습니까? 아이폰 6, 아이폰뿐만이 아니라 애플 전체 관련된 내용을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애플 그 효과에 대해서 얘기해보고 싶습니다. 아이폰이 언제 나오나요? 이게 일단은 9월 달에 출시가 예정돼 있다, 공개가 된다고 하고요. 10월 달에 일단 출시가 된다라고 예상이 좀 되고 10월에? 있는데. 네. 그럼 10월에 나오고 그렇죠. 받아볼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외신 보니까 연말까지 이게 한 2, 3주 전 제가 자료인데요. 1억 2천만 대 분량 만들 거니까 부품 준비하라고 벤더들한테 애플이 얘기했다던데, 그러면 그 6는 얼마 정도나 될까요? 이 중에서 1억 2천만 대면 전체 아이폰으로 본 것 같은데 얘네가 얼마나 팔릴 걸로 보세요? 나오면. 전작 대비해서 6 자체가 전작 대비해서 한 17% 정도 증가될 것이라고 예상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판매가 얼마만큼 돼야 될지는 예상할 수 없는 거긴 하겠지만 결국 대략적으로 보면 17% 증가된 모습들. 그리고 지금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전반적으로 우리나라 같은 경우 특히 그 휴대폰에 대한 교체 수요들은 꽤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이폰 쓰세요? 아니요, 아이폰. 저는 삼성 갤럭시를 쓰고 있어요. 운영님은 아이폰이신가요? 저도 갤럭시 S를 쓰고 있습니다. 죄송하지만 몇 년씩 쓰고 계세요? 저는 가장 최근에 나온 거 갖고 있습니다. 얼마 쓰다가 바꾸신 거예요? 2년 반 정도. 2, 3년 쓰시나요, 그러면? 저는 좀 더 빠른 것 같은데요. 1년 반 정도 되면. 바꾸세요? 1년 반 정도. 핸드폰을 이렇게 빨리 바꾸세요. 바꾸고 싶어서 바꾼 게 아니고 다른 이유도 있긴 한데. 누가 주나요? 쓰라고? 아니요, 그건 써보라고? 아무래도 1년 넘게 쓰다 보면 조금 느려지더라고요. 핸드폰 자체도. 그다음에 좀 오류도 많이 발생이 되고, 그래서 그런지. 많이 하시나요, 핸드폰? 아니요, 게임 잘 안 합니다. 느려져도 상관없잖아요. 왜 느려진다고 바로. 전화 사용할 때 있어서 어쨌든 인터넷을 많이 사용을 하잖아요. 그런 것도 있고, 전화 받을 때도 좀 문제가 생기기도 하고, 가장 큰 거는 배터리 문제인 것 같아요. 배터리가 워낙 빨리 다니까. 통화를 많이 하시니까. 그렇죠. 아무래도 통화하는 경우도 많고, 그래서 요새는 보면 지금 제가 1년 반 정도 좀 꽤 오래 쓰고 있는데, 배터리가 하루 이상 잘 안 가죠. 그러니까 오전 지나고 오후 때 되면 거의 없는 것처럼 나와가지고 하루에 한 개가 안 되니까 그런 것들 때문에 좀 바꾸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그러면은 아이폰 같은 경우는 그것도 한 2, 3년 정도면 바꾸겠죠? 두 분은 다 지금 국산 모델을 쓰시는 거니까. 그럼 교체에 대한 수요 아까 좀 잠깐 말씀해 주셨는데 그거 얼마나 있을까요? 교체 수요가 6 나오면 그거 한다고 지금 안 바꾸는 사람도 많다고 하던데. 일단 아이폰 5를 이번 이제 갤럭시 S5 같은 경우도 시장의 평가로는 망작이다라고 하는 평가를 많이 내놓잖아요. 근데 아이폰 5가 그런 평가를 이제 당시에 받았었고, 그리고 아이폰 유저들이 저는 써보진 않았지만 가장 이제 크게 바랬던 거, 삼성 거에 비해서 많이 바랬던 게 화면 크기가
현재 이제 뭐 어떤 그 멀티미디어를 이용하기 비해서는 좀 작다. 이게 좀 커져야 된다라고 하는 건데, 일단 아이폰 6 쪽은 이전보다는 분명히 화면이 더 커질 거다라고 하는 좀 확증이 있고, 거기에 따라서 아무래도 대기 수요가 이번에 좀 상당히 많지 않을까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좀 많이 되죠. 그렇기 때문에 뭐 아이폰 어떤 그 애플 측에서도 좀 이번엔 자신감을 갖고 있지 않나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럼 반대로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태블릿 같은 것들이 굉장히 꽤 나름 인기가 있었고, 특히 아이패드 관련해서. 근데 최근에 태블릿 관련된 그 판매량들을 보면 계속 줄고 있거든요. 근데 그런 이유가 스마트폰 자체가 커지니까 결국 그 수요가 다 넘어오는 것 같고, 그래서 아이폰도 그걸 무시 못하는 상황인 것 같아요. 근데 워낙 아이폰이야 뭐 아이패드라는 것이 있었기 때문에 그동안에 대해서 이 수요에 대해서 크게 없었지만, 지금은 이제 스마트폰 관련해서는 작다가 돼버리면 이게 판매 자체가 안 되다 보니까 뭐 이번에 나오는 게 4.7인치, 12월 달에 5.5인치거든요. 그렇다 그러면은 12월에 나오네요. 네, 12월 달에 따로 나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되면은 결국 삼성이랑 큰 차이가 없다라는 거고, 노트에 대한 판매량이 늘어났던 거는 결국 그 화면 자체가 좀 크다는 것도 장점이었으니까, 그런 것들 때문에 그 대기 수요라든지 이런 것들이 6로 좀 몰릴 수 있다라는 의견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기판 관련해서는 이제 LED 디스플레이가 넣는 거로 나오는데 한 절반 정도 넣는 걸로 보면 되나요? 애플 쪽에다가? 일단은 뭐 기존에 절반 넘어갔을까요? 어떻게? 기존을 보게 된다면은 뭐 완전히 100% 물량을 대는 수준은 아니니까 뭐 그 정도 수준 정도만 예상을 해도 뭐 제가 볼 때 괜찮을 것 그러면 같아요. 하반기에 지금 LED 디스플레이가 뭐 그런 효과를 보면서 올라간다는 쪽도 있던데, 좀 관련주로는 대장줄까요? LED 디스플레이가 어떻게 보세요? 애플 관련해서 아이폰 관련해서는 제가 보기에는 이노텍도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는 직접적으로 넣는 카메라 거예요? 모듈 쪽에서는 모듈을, 직접적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이노텍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그다음에 솔루에타라는 그 대형 그 중소형 업체 중에 하나도 지금 이 아이폰 쪽으로 나가고 있는 거고. 솔루에타가 직접 넣나요? 아니면 LG한테 넣어서 LG 쪽으로 넣어서 들어간 걸로 알고 있거든요. 들어가는 예, 근데 이건 정확히 저도 이거를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 그건 좀 확인해야 될 것 같고. 그리고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는 아이폰뿐만이 아니고요. 그 아이워치라고 하는 것들 있잖아요. 웨어러블 기계. 그거에 대한 부분도 분명히 좀 얘기가 좀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9월달에 갓층이라고 하는데 지금 아이워치라고 말을 하는데, 같이 나올 수 있다고요? 그거에 대한 것들도 결국은 뭐 일단 이쪽에서 모양이 또 우리나라 제품보다는 상당히 잘 나왔습니다. 아마 삼성이나 LG 거 그 이제 웨어러블을 만약에 사용하신 분이라면은 딱 봤을 때 역시 애플이다라는 생각을 할 정도로 보셨어요? 실제 실물은 나왔나요? 아니 실물은 아닌데 이제 화면상으로 예. 봤는데 이제 혹하게 아주 제대로 나왔거든요. 뭐 그게 이제 또 이제 이번에 거기에 채용되는 게 LG 디스플레이 생산하는 소형 OLED 쪽에 대해서 또 이제 그 플렉서블 OLED 쪽을 탑재한다고 좀 알려져 있기 때문에 뭐 최근에 이제 종목으로 얘기하면 글쎄요, 그 SFA 쪽을 국내 기관이 굉장히 좀 많이 사들였거든요. 그러니까 뭐 이유가 있을 것 같고, 뭐 그것뿐만 아니라 이제 그 LG 디스플레이가 내년도에 OLED 쪽에 대한 뭐 판매 어떤 그 생산량 자체를 현재보다 월등히 더 늘려나갈 거라는 소식이 좀 있었기 때문에 뭐 OLED 쪽에 뭐 장비주 쪽이라든가 이런 쪽은 지금 당장은 좀 실적이 부진하지만 하반기 모멘텀으로는 뭐 좀 괜찮을 것 같아요. 좀 볼만하다는 말씀이신 거죠?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작년에 LG 디스플레이, 그러니까 삼성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는 삼성에서 일단은 플렉서블을 만들었기 때문에 계속해서 매출이 발생을 했었거든요. 근데 LG 디스플레이는 이쪽에 매출이 전혀 없었어요. 근데 LG 디스플레이, 그 LG 전자에서 G 플렉스라고 해서 이걸 기계를 만들었었는데 매출이 거의 의미 없는 수준이거든요. 근데 이제 말씀하신 거죠? 약간 휘어서 나오는 핸드폰. 전혀 의미 없었거든요. 근데 이게 지금 아이폰 아이워치가 나오면 결국 매출이 나온다는 얘기고, 그거에 대한 거예요, 아이워치? 그거는 아니 별로 용도가 그거 진짜 궁금했어요. 그거 누가 살 것 같으세요? 아이워치가 나오면. 왜 사죠, 그거를? 아이워치를? 아이워치가 나오게 되면 아이폰 유저 입장에서는 살 가능성이 높겠죠. 삼성 유저들은 살 이유가 거의 없죠, 그걸 사면 뭐 다른가요? 핸드폰이 있는데. 광고 예전에 한번 보니까 삼성 광고에서 전화기 그 가방에다 넣어놓고 안 꺼내더라고요. 뭐 이렇게 꺼내고 뭐 이런 거 대신에 뭐 시계로 보고 뭐. 놔둔다고요? 네, 그러니까 그냥 놔둔다고 그러더라고요. 광고가 그런 용도인데, 사실 저도 이게 나온다고 해서 크게 사용할 것 같지는 않긴 한데요. 이게 문제가 아니라 결국은 이제 IT 기기가 웨어러블 쪽으로 간다라고 보는 것 같아요. 진화하는 단계에 뭐. 사용이 되려면 일단 손목에 차고 있는 기기로 전화가 돼야 되겠죠. 그러니까 전화가 되게 되면은 이제 정말 그러면 웨어러블 하는 것이 뭔가 어떤 현재 스마트폰 체제를 좀 붕괴시킬 수 있는 대세로 갈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것이 아니라 일부 기능을 여기다 탑재해서 뭐 통화하는데 안 된다고 봅니다. 지금은 조만간 통화된다고 지금 나오고 있어요. 통화를 해보는데요. 국장이 통화를 했는데 저희 국장이 다 들려요. 이렇게 대고 얘기하면 바보 같고요. 이렇게 넣고 하면 주변 상가에 다 들리기 때문에 그게
무슨 용도가 될지 지금은 무슨 헬스케어 쪽이랑 약간 접목하는 정도인 것 같은데 좀 고민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사파이어 글라스를 장착하는 것으로 지금 나와 있잖아요. 그 보안을 강화하려고 일단 글라스를 기스 안 나는 걸로 한다고, 그 스크래치가 안 나는 걸로 한다고 그러는데 이러면 이제 사파이어 테크놀로지 이런 쪽도 좀 될까요? 어떻게 보세요? 이런 일단 쪽들은. 뭐 지금까지 나온 소식만 보면은 탑재 가능성이 제일 높다고 언급이 되고 있는데 뭐 주가상으로는 아직 확실치가 않기 때문에 미동도 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죠. 실적도 좀 안 좋았었던 상황이죠. 이거 관련해서는 아이워치라든지 웨어러블 관련해서는 결국 디스플레이 쪽만 지금 일단은 좀 반응이 있는 것 같고요. 결국 나머지 것들은 아이폰인 것 같고요. 그래서 뭐 삼성전자 알기로는 노트4가 이제 새로 나오게 되는데 거기서 보면 지금 스마트폰 여기 아까 내용들도 있었던 것 같은데 스마트폰 부품주들 보시면 정말 끝도 없는 하락이거든요. 근데 거기서 지금 삼성전자가 그 OIS라고 그래가지고 사진 찍을 때 흔들리지 않는 것들을 채택을 한다 그래요. 그래서 그거 관련해서 자화전자 얘기가 좀 나왔었는데 그것도 지금 또 그냥 별 반응이 없는 거 보면 결국 아이폰 6 쪽으로 좀 많이 분위기는 올라오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수요도 조금은 아까 이제 하이마트 실적 나온 거 보니까 실적이 좀 안 좋았던데 그 경기가 어려워서 그런지 뭐 IT 기기를 좀 안 사는 것 같기도 한다 이런 생각을 좀 해봤는데요. 자, 알겠습니다. 어쨌든 그럼 관심 종목으로는 뭐 이렇게 LG 뭐 디스플레이 관련한 쪽이 제일 낫겠다는 생각이신 거죠? 잘 자라는 이런 부품보다는. 네, 알겠습니다. 조금 확장시켜도 OLED 쪽까지 정도만. OLED 소재 장비 쪽까지 좀 보시자는 거죠. 알겠습니다. 자, 마지막 키워드군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아이폰 6 기대감이 코스닥의 IT 부품주를 끌어올리지는 좀 못할 것 같네요. 대형 IT주에 두 분이 집중을 하십니다. 자, 8번째 키워드는 골프존의 호실적입니다. 정말 연초만 해도 바닥을 허우적대던 골프존이 2분기 실적을 발표하면서 오늘 부각을 받았습니다. 2분기 영업이익이 지난해보다 19.7% 늘어났는데요. 이 호실적의 주가는 환호하면서 10% 급등했습니다. 9번째 키워드입니다. 자, 다음 8거래일째 상승 랠리인데요. 다음 카카오도 코스닥에서 빼놓을 수 없는 기대주입니다. 자, 카카오가 국민 메신저 카카오톡으로 생활 플랫폼으로 진화를 시도하고 있다는 점 지금 시장에서 아주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뱅크월렛 카카오로 송금을 하고 또 카카오 간편 결제로 신용카드로 결제를 하고 또 콜택시 시장까지 진출을 하게 된다고 하는데요. 자, 이런 행보에 따라서 다음은 8거래일째 상승 랠리를 펼치면서 주중에 17만 원 선 돌파 시도까지 보여줬습니다. 10번째 키워드. 자, 오늘 밥솥주는 동반 하락하는 모습입니다. 쿠쿠전자가 상장 사흘째 강세를 보이다가 오늘 결국에 하락으로 돌아서더니 급락했습니다. 8%. 또 쿠쿠전자, PM풍력까지 모두 하락을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10가지 키워드 가운데 내일장까지 가져갈 키워드를 선택해 보겠습니다. 자, 출연자 먼저 선택해 주시죠. 정종현 정종현 운영량님. 네, 뭐 저는 다음 주 가져갈 키워드는 배당과 실적으로 보겠습니다. 네, 여기에는 없는데요. 배당과 실적으로 하시고. 그리고 우리가 이제 쿠쿠전자를 한번 좀 잠깐 할게요. 이제 키워드 여쭤보기 전에 제가 잠깐 좀 여쭤볼게요. 이게 지금 오늘 상당히 많이 밀려서 마감이 됐잖아요. 46분. 예. 쿠쿠전자가 8% 정도 밀려서 나왔잖아요. 그래도 이제 2조 1,000억인데 요거 혹시 하실 얘기 잠깐. 네. 몇 가지만 말씀드리는 게 저 개인적인 판단인데요. 네. 일단 시총 2조 2천억이면 이거 팔아서 한화하고 두산그룹도 살 수 있어요. 그러니까 걔네가 똑같이 지금 시총 2조 원대 초반이거든요. 근데 영업이 1년에 한 1,000억 내외 나는 회사가 지금 2조 원대면은 어마어마하게 비싸기 때문에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두 번째로 제가 비유를 해드리면은 비싸다. 지금도 비싸다고 보시는 거예요. 두 번째로 비유를 해드리면 우리나라 옛날에 이제 우리 어머님들이 이제 한참 살림을 시작하실 때 밥솥이 일본에서 들어왔잖아요. 코끼리 밥솥. 전 잘 몰라요. 네, 그게 일본에서 들어왔고 일본에서 이제 전기밥솥이 들어온 이후에 우리나라가 이제 전기밥솥 시대가 열렸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중국도 똑같다고 저는 봐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좋은 전기밥솥들이 중국에 진출을 하고 있는 초기 단계인 거는 맞지만 결국에 1년, 2년 이렇게 많이 팔아치우고 나면은 분명히 중국에서 짝퉁 나와요. 시장이 크기 때문에. 지금 샤오미처럼. 그렇죠. 그러니까 짝퉁 시장이 또 커지면은 결국에 지금 이제 쿠쿠나 리오미나 모두 현재의 어떤 영화를 계속적으로 누리기는 저는 좀 힘들다고 보거든요. 그렇게 본다라면 주가상에서도 비싼데 현 위치에서 이 종목에다 투자를 할 필요는 뭐 트레이닝이야 어쨌든 뭐 가능하겠죠. 일단 히트가 있으니까 가능하겠는데 투자 관점에서는 굉장히
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연구원님도 밥솥 쪽 어떻게 보세요? 밥솥. 저는 일단은 지금 가격대에서는 선반영이 됐다라고 보고요. 근데 기대는 해볼 수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결국 중국인들이 먹기 시작했으니까요. 인구 자체가 어마어마한 상태에서 물론 경쟁이 붙는다고 하더라도 이제 먹기 시작했다라는 걸 생각해 보면 뭐 이제 뭐 진출해가지고 뭐 매장 뭐 열고 뭐 한다고 하니까 그런 거 보면 단기간에 분명히 또 한 번 이런 내용들은 나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더 보시는 거. 네. 그리고 아까 죄송한데 키워드가 뭐였죠? 저는 배당과 실적이었습니다. 실적. 예. 관련주들 오늘 실적 흐름이 괜찮았었는데 뭐 CNC나 글로비스 뭐 이런 거 KT 이게 될까요? 쉘석유 이런 쪽도 계속 좀 하이트 진로 이런 쪽도 계속 움직임이 있는 것 같은데. 예, 그래서 저도 공략주로는 하이트 진로를 가지고 그럼 왔습니다. 이따가 예. 다시 여쭤볼게요, 그거는. 이연구원님은 내일장까지 가져갈 키워드 어떤 거 저는 하시죠? 다음 주 금통위 금리 인하에 대한 얘기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그쪽 가져가고 싶습니다. 금통위가 오늘 있었었나요? 아니요, 여기는? 다음 주. 다 오늘 다 없는 네, 걸로 없는 키워드인데 보였어요. 연결해서 금통위는 어떨 걸로 보세요? 일단은 뭐 인하 쪽으로 흐르긴 나을 것 같은데요. 결국은 25bp냐 50bp냐 차이인 것 같아요. 25bp 되면은 결국 선반영 됐다고 보는 것 같고. 0.5 우리가 경기가 안 좋은가요? 근데 그 차이 제가 보기에는 그 숫자는 큰 의미는 없는 것 같고요. 네. 결국 심리인 것 같거든요. 이게 인하가 돼서 뭐 어떤 심리로 작용하는지 투자 심리가 좀 나아진다라고 그러면 실질적으로 뭐 인하된다고 해서 지금 돈이 더 들어오고 이건 아닌 것 같고요. 그렇게 되면 증시 자체의 투자 심리가 좋아진다라는 거 그거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근데 그래도 어쨌든 큰 이슈니까 그거는 한번 더 봐야 되지 않을까. 저는 근데 지금 얼마 안 살았습니다만 2000선이면 굉장히 경기가 좋은 거 아닌가요? 근데 자꾸 경기 안 좋다고 부양한다고 그러니까 저는 실제적으로 저는 잘 못 느끼겠더라고요. 왜 여기서 지금 경기 부양 카드를 막 꺼내고 막 하니까 너무 정부 정치적으로 하는 것 같아요. 자기네들 어떤 MS 지지율을 높이려고 하는 그러니까 그러지 않아도 될 것 같은데 좀 그런 느낌을 받았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아주 나쁘지 않은 것 같은 자꾸 나쁘다고 하는 것도 좀 그렇고요. 어쨌든 그렇게 보신다는 거고요. 자 그러면 저는 키워드를 네. 전 고미란 앵커가 질문을 주시는 줄 알고. 저 같은 경우는 키워드로 일단 오바마 이라크 공습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공략주 바로 해도 되겠습니까? 네, 공략주 가겠습니다. 먼저 연구원님부터 공략주 어떤 거 네, 가져주셨습니까? 저 한국토지신탁이고요. 관련된 종목들이 왜냐면 정부 정책에서 지금 부동산 시장에 대한 얘기가 좀 꾸준히 나오고 있는데 이러한 것들이 조금씩은 반응을 하는 것 같습니다. 뭐 수도권 지역에서야 큰 의미는 없는 것 같긴 한데요. 중소 지방 도시부터 시작해서 분양에 대한 뭐 열기들 뛰어오르고 있고요. 분양도 성공적인 모습인 것 같고 그랬을 때 결국 이제 부동산 PF 관련된 얘기가 나올 것 같은데 그렇다고 그러면 토지신탁에 관련된 것들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뭐 2분기 실적 발표했는데 전년 동기 대비해서는 좀 안 좋은 실적 발표를 했거든요. 하지만 하지만 전분기 대비해서는 좀 계속 올라오는 흐름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최근에 이런 흐름들 결국은 계속해서 낮을 수 있다라고 본다라고 그러면 지금 시점에서도 충분히 올라갈 수 있는 종목이지 않을까라고 생각해서 말씀드리고요. 네, 오늘 보니까 아까 그 얘기 나오고 나서 한 7%인가요? 7.4% 밀렸는데 그것도 샀어요. 예, 그래서 한 2% 밀려서 끝났는데 목표가는 얼마 정도 보시나요? 일단은 저는 1차적 목표가는 3,000원 말씀드리고 싶고요. 손절 가격은 2,300원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자 토지신탁 갖고 와주셨고요. 자 우영룡님 어떤 종목이세요? 네, 저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오늘 하이트 진로 가지고 왔습니다. 네네, 예. 하이트 진로가 지난해 배당률이 시가 배당으로 한 4.2% 정도가 돼요. 알게 모르게 굉장히 고배당 관련주로 알려져 있는 종목이고 항상 그 정도 줬나요? 매해마다 그 이전에는 잘 모르겠습니다. 일단 작년 같은 경우는 4%. 네, 한 4% 시가 배당을 했었고 네네, 예. 2분기 실적이 좀 안 좋았는데요. 뭐 하이트 진로 최근에 뭐 나오는 뉴스 보면은 이제 조금 그 롯데 쪽에 밀리는 듯해서 시장 점유율을 이제 하반기에는 조금 더 회복세를 보일 것이다. 특히나 이제 그 맥주 쪽의 브랜드 네이밍에 있어서의 어떤 좀 집중하라든가 이런 것들을 해 나간다고 하니까 하반기는 좀 실적이 좋아질 것 같습니다. 매수가가 오늘 종가 무렵에 좀 많이 올라가지고 오지 않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뭐 그래도 23,000원대 중반 정도면은 뭐 공략이 가능하다 보여지고요. 목표 주가는 한 27,000원권, 손절 가격은 22,000원권역으로 제시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자 하이트 진로 봐주셨는데 지금 뭐 글로비스랑 CNC가 같이 움직여요. 그래서 저는 또 삼성 쪽에서 또 뭔 얘기 한 거야 뭐 이런 생각까지 했었는데 이 글로비스하고 CNC는 가장 그 그룹사 최정점에 있는 업체잖아요, 두 개 다. 근데 글로비스는 지금 신고가예요. 그리고 CNC도 거의 이게
신고가인가요? 오늘 19만 2천 원인데. 글로비스하고 CNC는 일단 삼성 네. SDS 영향력도 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상장 관련해서? 예, 상장 관련해서도 영향이 있을 것 같고, 예. 그리고 아무래도 삼성의 어떤 지배구조 개편, 뭐 지금은 좀 많이 사그라들었지만 예, 예. 거기에 대한 영향력으로 확장이 되게 되면 현대는 글로비스가 좀 중심이 될 가능성이 높고요. 예, 예. 그리고 SK 쪽은 SK CNC 또 그렇죠. 뭐 들은 얘기 좀 있으세요? 최근에 나온 CNC 관련해서요? 예, 아니요. 이런 정점에 있는 애들이 강한 이유에 대해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앞에서 얘기해 주셨는데 결국 삼성 쪽에서 얘기가 나오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 결국 글로비스 같은 경우는 당연히 가야 된다고 봐요. 왜냐하면 지배구조상에서 이게 올라야 결국은 유리한 측면이 있는 거잖아요. 뭐 네네. 어떻게 보면은 뭐 다른 측면에서 볼 때는 다르게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결국은 글로비스가 올라야 유리하다고 보면 그러면 저는 올라간다고 봅니다. 그럼 역으로 모비스는 좀 때려야 될까요? 그렇죠. 반대로 본다 그러면 오히려 글로비스가 올라간다 그러면 다른 쪽은 좀 밀려야 되지 않을까 해야 될 것 싶습니다. 같고. 그리고 아까 배당주 관련해서는 KT 엔진 오늘 좀 많이 밀렸잖아요. 4% 정도 네. 밀렸고 텔레콤이 조금 쉬는 분위기지만 그래도 아주 뭐 약하진 않은 것 같고 다른 종목들도 같이 좀 다 끌고 올라갈 수 있을까요? 배당주가 어떻게 보세요? 뭐 일단 이번 주에 지수 조정을 받은 거로 봤을 때는 뭐 어느 정도 이제 주가를 회복할 수 있는 여지는 저는 좀 남아 있다고 좀 보여지고요. 네네. 특히나 고배당 관련주는 그렇게 추세가 왕창 무너지지는 저는 않을 거라고 봐요. 물론 네. 중간중간에 뭐 얕은 조정을 보이거나 하긴 하겠습니다만 어차피 올해 하반기에 어떤 증시가 좀 살아나거나 괜찮은 모양새를 띈다라면은 상대적으로 이 고배당 관련 종목군이 더 좋은 모습을 보일 거라 판단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두 분의 공략주까지 이렇게 확인해 봤습니다. 네, 내일장까지 가져갈 키워드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허준식 해설위원은 이라크 공습 승인, 저는 환율 1,040원 선 돌파 시도를 가져가겠습니다. 정종현 운용력은 고배당과 실적이라고 해서 여기 없는 키워드고요. 김우정 연구원, 금통위 금리 인하 효과입니다. 자, 내일자의 공략주 보겠습니다. 정종현 운용력은 하이트질로 매수가 23,500원 제시했습니다. 금리 인하 효과를 가지고 와주셔서 혹시 트로이카 쪽을 트레이딩 하실까 했는데 김우정 연구원은 한국토지 신탁을 공략합니다. 매수가는 2,480원 선 제시했습니다. 주말 동안 비 소식 있습니다. 피해 조심하십시오. 오늘 장 탑10이었습니다. 네, 자, 중요한 자리에서 돌발 변수가 부각이 되면서 지수 조정폭이 커지고 있습니다. 리스크 관리가 필요한 시점인 것 같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